안녕하십니까. 다나와신경외과 정태근 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식중독이나 배탈이 잘 발생될 수 있으니 음식이나 손의 청결 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르신 허리병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척추관 협착증 하면 대개는 척추의 중심에 있는 공간인 중심관의 협착증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체에는 척추뼈 사이에서 척추신경이 위치하고 지나가는 공간에는 크게 세 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심관에 신경이 눌리는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불리우는 중심관 협착증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척추의 중심에 놓여있는 중심부의 신경관이 병적으로 비우된 황색인대와 병적으로 비우된 호흡뼈가 신경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 즉 허리가 아픈 것과 동시에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오래 걷기 힘들고 가다가 쉬어야 하고 걸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걸으면 좀 덜 힘들고 밤에 바로 누워서 자다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자주 깨는 등의 증상이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축부 협착증입니다. 이 외축부라는 공간은 해부학적으로 중심관의 양측 끝에 위치해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외축부 공간이 좁게 태어난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주변 인대가 비후되면 이미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허리보다는 하지로 가는 신경이 대개는 한계에 국한되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외축부 협착증에서는 허리보다는 다리의 증상이 주된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봉 협착증입니다. 이 신경봉 협착증에서는 여타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단순한 협착증 상태만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퇴행성 척추 병변이 병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경공에는 해당 신경공을 지나가는 신경 이외에도 자율신경 가지 및 림프순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중심관 협착증에서 보이는 압박 정도와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더욱 심하게 증상이 표출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약간의 협착증으로도 매우 심한 증상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분들은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고 어떤 환자분들은 밤에 바로 누워서 자기가 힘든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주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어르신병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전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은 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나 폐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장 질환으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힘든 상황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병발되어 그 힘들고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어 고통스럽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연세가 90세 이상의 초고령 상태에 접어드셔서 그만 치료를 막연히 포기하시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언급한 분들이 그만 치료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시거나 아예 포기하시고 많은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몸 건강 상태나 기초 체력이 자신이 없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신의 만성질환이나 심폐질환이나 암 등과 같은 아니면 90세 이상의 초고령이시면 선뜻 치료를 받으실 결정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신마취나 개복 수술의 위험성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처럼 계속 아프시면서 치료를 주저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다나원 신경외과는 초고령이시던
아니면 투석을 하시던 아니면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던 간에 척추관 협착증의 병변만큼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본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금 척추 건강을 되찾고 편안한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또한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